네, 우리 월가이드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해외 현지 연결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용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노동절 휴장 속에 유럽 증시는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분기 실적 총정리. 지난 주말까지 98%의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쪽이 좋았고 어떤 쪽이 부족했는지 알아봐야 되겠는데 전반적인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주말까지 말씀하신 대로 98% 기업,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기업 중 81%, 즉 10개 중 8개 이상이 기대 이상의 주당이익을 발표했고요. 이익 증가율은 무려 11.9%입니다. 당초 6월 말에 전망했던 것이 한 4.8% 정도였기 때문에 2배 이상 훨씬 넘는 깜짝 실적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분기 연속 두 자리 수익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도 공교롭게도 똑같은 수치입니다. 81% 기업이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고요. 특히 이런 12개월 예상 주당 이익과 S&P 500의 추이를 보면 결국 같이 가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미국의 주가는 이익의 증가로 수반한 전형적인 실적 장세가 계속 이어질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특징적인 것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역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매그7, 소위 빅테크라는 종목들인데요. 2분기에도요, 무려 이들 종목이 이익 증가율은 무려 25% 이상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마친 가운데 예상치를 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월가의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고요. 역시 이들이 미국의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해서 보더라도 바로 그 매그7과 기타 주식과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성장 기여도로 보면 그만큼 이익이 어떤 거로 많이 끌고 갔냐 보면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기 S&P 500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상위 6개 기업에 포함되어 있겠고요. 이들을 제외하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랑요, 바텍스, 파마슈티컬 정도가 상위에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되냐 살펴보겠는데요. 향후 4분기 동안요, 앞으로 1년 동안요, 매그7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2분기 실적보다는 다소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요, 이번 3분기부터 현재 진행되는 3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의 이익 성장률은 각각 14.5, 14.5, 14.5, 16.8%로요. 역시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을 이상이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그7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지난 4분기 평균은 31%에 비해 소폭 낮지만요, 여전히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을 분명히 좀 깨달으셔야 되겠고, 역시 이익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나왔던 것이 상리였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S&P 500 기업의 3분기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입니다. 3분기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번 최근 들어서요, 분기 초반에 즉 한 달, 두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7월과 8월이 짝 냈는데 보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과거 일반적인 경험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익의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EPS 전망치가 최근 두 달 동안에 0.5%가 상승했는데요. 평균적으로 EPS 전망치는 최근 5년당 1% 정도 낮아진 게 상례고요. 특히 20년간 평균 감소율은 3.2%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외로 시장이 견조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강한 것은 역시 2024년 2분기 처음으로 나타난 기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업종별 추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좀 하반기를 좀 예측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섹터별로도 한번 살펴볼 게 있겠는데요. 성장을 주도한 섹터는 11개 섹터 중에서요, 5개 섹터가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분기 실적 첫 2개월 예상 순이익을 보더라도 알 수 있겠는데요. 특히요, 정보기술이 4.4%가 상향됐고요. 에너지, 통신 서비스 등 섹터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요, 긍정적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겠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등은 상대적으로 약간은 부진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시간을 넓혀봐서 2025년과요 2026년 전망을 보면은요, 각각요 연간 EPS 전망치도 각각 1.6%랑요 1.2% 상향 조정하는 등요 전반적인 시장의 낙관론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기업의 주식 투자는 이익인데 이익 전망치가 상향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3분기 이익 증가율의 섹터별을 추이로만 보면 특히 IT라든가요. 금융주의 이익 증가율이 뚜렷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시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록색 화살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딱 그런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S&P 500의 주당 이익 전망치는 올해는 26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때 203, 40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268달러까지 올라와 있고요. 내년 이익 전망은 303달러. 이 수치들이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한국 주식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지가 않은데요. 미국은 항상 S&P 500의 주당 이익을 누구나 다 무료로 찾아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꼭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22.4배입니다. 여전히요. 5년 평균, 10년 평균 대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그 줄이 가로로 준 그림이 두 개인데요. 각각 5년과 10년 평균인데요. 그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 자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매매보다는 꾸준하게 보유하고 장기 적립수라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보면 좀 관심을 조금 여전히 보아야 될 섹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기술주 섹터랑 금융주 섹터입니다. 기술주 섹터는 XLK라는 대표 ETF가 262달러 정도 하는데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주 섹터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덜 갖고 하시는 것이 금융주 섹터입니다. 앞서 금융주가 엄청 실적이 좋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금융주 섹터 내에서도 은행으로 업종을 좀 좁혀보면은요. 지난 8월 달에 무려 8%가 섹터가 올라갔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것들이 다 사상 주요가 행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걸 떠나서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벤치마크 지수,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이런 걸 추정하는 것이 국내외에 있는 ETF를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거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잘 무난하게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떠한 헤드라인을 내놓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월 징크스 깨기. 9월이 시작되니 여기저기서 9월은 약세장이다. 9월 징크스가 역세적 통계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켓워치에서는 올해는 다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좀 어느 정도로 좀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번에 다르다라고 보다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저희가 역사의 통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경험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팔고 뭐 10월에 오라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Sell in May 많이 들었을 텐데요. 올해 최악의 투자를 한 사람은 5월 달에 주식 팔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보다 25% 정도 아래의 주식을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당히 속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 정도 아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이런 통계에 너무 심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통계를 보면 어제도 제가 상순 하순도 나눠드렸지만 특히 9월 하순은 최악의 15일이었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9월 상순도 플러스는 났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꼴찌에서 6등 정도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던 9월은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다룰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력한 8월의 랠리가 있었고요. 기술적 지표의 긍정적 신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이라는 것들이 긍정적 요인이 있죠.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절적 약세, 즉 시즈널리티를 약세를 상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봤을 때를 한번 보겠는데요. 87년 이후 다우지수 산업평균은 평균 9월에 1.1% 하락한 것이 맞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 러셀까지 안 좋았던 건 분명히 맞고 이런 것들은 여름 휴가철이고 거래량이 늘었고 변동성이 증가했고 포트폴리오 재조정도 있었고 세금 관련 매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는데요. 이번에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역시 통계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요. 지난 8월에 3.2% 올라가면서 2020년 이후 최고의 8월 실적을 기록했고요. S&P 500이 1.9%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1.6% 상승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8월에 강세를 보인 뒤에 9월의 약세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PL 파이낸셜이 이동평균선을 같이 대입해서 찾아봤더니요. 이동평균선은 위에 있는 상태, 지금 같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 9월을 맞이할 경우에는요.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3%였고요. 수익을 낼 확률도 60%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라는 것이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너무 그런 안 좋은 그런 얘기에 심취해서 생각지도 않은 게 갑자기 주식에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 많이 나올 때는 무리한 매매 정도.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하거나 잘 알지도 못한 주식을 성장성만 믿고 그냥 올인하거나 이런 정도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지금 불확실성이 자산 시장의 풍선 효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 계속 좀 청정부지로 오르고 있고요. 은 가격도 지금 최근에 아주 큰 관심이 있어서 자, 최근에 또 새로운 인사로 금 외에 은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오픈AI, 이제 퀀텀 점프입니다. 오픈AI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가와트급이라는데요. 엔비디아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라는데 주가 퀀텀 점프 가능하겠습니까? 배런스에서 분석하는 기사인데요. 엔비디아가요. 오픈AI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는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오픈AI가요. 미국과 인도 등지에서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고 이것은 바로 엔비디아에게 수천억 달러의 어떤 수입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는 인도를 비롯해서요. 미국 아부다비 등지에서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오픈AI가 이미 발표한 바가 있겠고 이거 역시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라는 전체적인 추세랑 거의 마찬가지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 모든 투자에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인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일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엔비디아가 바로 여기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 누차 얘기 나왔던 엔비디아의 매출, 특히 AI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 연간 지출이 3조에서 4조 달러까지 2030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계속 얘기 나오고 젠슨항도 얘기하고 있지만 뭐 알리바바가 뭐가 됐건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대규모 수요는 계속되고 있고 AI 칩에 대한 수요는 특히 엔비디아 수요 칩에 대한 수요는 10대 1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이 80%는 훨씬 넘는 상태라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루하루의 주가의 등락을 누가 맞추겠으니까만은 엔비디아가 여전히 탑에 있는 주식은 틀림없다라는 베런즈의 분석 기사도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건 스탠리의 9월 픽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뭐 기술주 외에 다양한 종목들도 좀 추천 종목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나 궁금하네요. 네, 모건 스탠리가 9월달 탑픽 종목을 제시했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 별로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다만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이항영 위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왜 이 방송에서는 올라간 주식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미국 주식도 이상한 주식만 하고 수익이 안 나는 것이 현실이다. 왜? 앞서도 보여드렸죠. S&P 500이 올라가는 것은 이익에 증가하고 모든 것은 이익에 기반한다는 아주 기본 대전제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이 높은 종목을 자기가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이들이 역시 추가 상승이 더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은 역시 이익의 증가가 바탕이 된다. 그리고 기술주 외에 다양한 산업을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개만 오늘 이들이 얘기한 걸 보면 페리미터 솔루션스라는 거 사실 저는 이 주식을 처음 봤는데요. 이거는 소방 제품, 특수 화학 물질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요즘 미국에서도 요즘도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소위 이제 그 자연 발화된 그 산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포함해서 모든 것에 소방 제품을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서비스 기업이 되겠는데요. 거시경제와 무관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고요. 경기 침체라든가 무역 불확실성에서 거의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주가가 올해 75% 상승했지만 목표 주가를 최근에 17에서 25%를 또 상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추이는요. 대표적인 온라인 반려동물 용품 소매업체인데요. 반려동물 시장의 거시적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고 유망주로 선정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누홀딩스는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브라질의 디지털 뱅킹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다음은 커민스입니다. 젤밀이라든가 천연가스 엔진 파워트레인 구성품들 소위 산업용 엔진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중대형 트럭 시장은 좋지 않지만요. 탄탄한 운영 효율성과 신규 사업 투자를 통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드로 잘 알려진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새로운 AI 기반 전자설계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강력한 구조적 성장을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이들 주식이 공통적으로 올해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높고 그 기본에는 이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